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은 남자라면 누구나 못 잊을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22살의 주인공이 처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03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포기하고 여러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터넷이 막 보급되는 시기였던지라 경기도 외곽 쪽은 소규모로 통신회사에 의탁해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취업한 곳도 그런 작은 통신회사입니다. 회사라고 할 수도 없는 마당이 있는 개인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었죠. 그때 저는 통신 기술이라도 배우고자 일단 알바 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들어온 28살 선임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사무실처럼 책상 4개와 통신 장비 몇 개가 있었으며 사장님과 사모님은 그 집을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했죠. 처음 사무실에 들어간 날의 느낌은 회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선임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한 달간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때까지는 모두 숙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지만 그 형은 한 달간 저를 가르쳐 주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은 50이었고 사모님은 43살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키가 여자치고는 큰 편이었습니다. 170 정도의 날씬한 편이었고 조용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님은 전에 이혼하셨고 지금 사모님을 만나 동거하는 관계시더라고요. 동거하신 지는 8년 정도 되었다고 사모님에게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때때로 저에게 일찍 결혼했으면 동진 씨 같은 아들이 있었겠다 라고 말하시곤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늘 집 같은 사무실에 계셨고 한 달에 한두 번 충남에 같은 업을 하시는 친구분에게 출장을 갔었습니다. 한두 번 따라갔었지만 일적인 것보다는 친구분과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전기과로 나왔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선만 만질 수 있는 정도면 금방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우는 3주차가 되었을 때 제게 일 가르쳐주는 선임 형에게 이제 거의 다 가르친 거지? 그럼 그 서버 관리도 알려줘. 그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 서버는 동네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안에 일본, 미국, 한국 모든 영상을 수집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선임 형은 퇴사를 하였고 저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장비와 외주의 수리를 맡겼기에 간단한 일들만 제가 지원 나갔었죠. 그렇게 2주가 지나 일이 익숙해지고 제게도 시간적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상을 수집해서 올리는 작업을 하였죠. 저 또한 혈기왕성하고 연애 한 번 없던 저인지라 파티션되어 있는 책상에서 그 영상을 무음으로 보곤 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욕망에 휩싸여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단독주택 마당에는 화장실이 있었기에 사장님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하고 거기에 가서 혼자 위로했죠. 한창 젊었기에 한가한 날에는 하루 3-4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3개월이 지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7월 장마가 시작되었고 외근하여 일하다가 온 몸이 젖고 오면 퇴근 시간 맞춰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9월 중순쯤 사장님은 충주에 출장을 가신다 하고 아침 9시부터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한가했던 저는 어느 때와 같이 영상을 올리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다 또 참지 못하고 밖에 화장실을 갔죠. 오전에만 2번 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제가 일하던 곳은 사모님이 직접 가정식으로 밥을 챙겨주신 곳이기에 사모님과 단둘이 점심을 하게 되었죠. 사모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동진 씨는 화장실에 자주 가네. 젊어서 그런가 봐. 저는 그냥 얼굴이 붉어졌고 그냥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 식사 후 비가 오는 가운데 외근을 갔다가 돌아와 퇴근할 때쯤 아무 생각 없이 집 안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샴푸를 뿌리고 눈을 감은 채 씻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씻었습니다. 그때 저의 사탕을 살포시 감싸쥐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손은 사모님의 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손에 샴푸를 묻힌 채 저의 사탕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처음 느껴보는 손길에 정신은 마치 술을 마신 듯 혼미해지고 심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굴 만나본 적 없어? 저의 반응에 사모님은 제가 경험이 없다는 걸 알아채신 것 같더라고요. 키스 한 번 못 해본 내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모님의 목을 감싸고 어설픈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사모님의 이와 저의 이가 부딪혔죠. 저는 놀래서 멈칫했고 사모님은 살짝 웃으시며 제 얼굴을 잡고 입술을 살며시 포개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저의 입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황홀했고 내 사탕은 단단해졌습니다. 그곳을 사모님은 샴푸가 묻은 미끌미끌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바로 내 사탕 속에 꿀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교차하였지만 내 모든 감정을 압도한 건 황홀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은 내 입에 입 맞추시고는 씻고 나오라 하고 나가셨죠. 화장실에 혼자가 된 저는 샤워기에 물로 다시 씻으며 그렇게 무언가 취한 채 저녁 먹고 가라는 사모님 말에 순응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퇴근하려고 하던 차에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일이 좀 늦게 끝날 때 저녁을 먹고 갔던 나이기에 별다른 낌새를 못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계속 사모님만 생각나더군요. 그 두근거림, 황홀함. 계속 사모님을 생각하며 방 안에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일이 있던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8시부터 12시까지만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동네 조기축구를 가셨기에 토요일은 혼자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나가신 후 사모님은 제게 음료를 주시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 아무렇지 않은 거지.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집에 가서 계속 사모님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모님은 제게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생각난 거니? 다시 미쳐버릴 듯한 감정에 휩싸였고 사모님을 안았습니다. 170cm라는 장신에서 느껴지는 굴곡은 나의 심박수를 올려놨고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했죠. 사모님과 살고 싶다. 매일 같이 있고 싶다. 너무 사랑해요. 내 모든 걸 주고 싶어요. 아니, 내 여자가 되어주세요. 그 말에 사모님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돼. 그 말이 저를 더 성난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은 장을 보러 나가셨고, 저와 사모님의 은밀한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주말 내내 사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강한 끌림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출근하여 파티션 테이블에 앉아 어느 때와 같이 영상을 올리며 사모님과의 사랑을 상상했습니다. 사모님이 음료를 주실 때 손을 잡고 싶었고 안고 싶었고 입 맞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장님이 나가시기만을 바랬죠. 나에게 이성이란 없었습니다. 욕망. 그 욕망에 휩싸여 사모님만 생각했죠. 점심을 먹을 때나 음료를 가져다 주실 때 간간히 눈이 마주치면 마치 내가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직 사모님의 모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으로 여러 번 그녀를 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흘러 사장님이 1박 2일로 출장을 갔다 온다고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나가셨습니다. 사장님이 나가시고 난 외근을 나갔다가 점심때쯤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은 점심을 차리고 계셨고, 난 장비를 정리하고 손을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이 점심 먹으라는 소리에 부엌에 들어갔을 때 사모님은 하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계시더군요. 저는 사모님께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새침하게 뭘 보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의 모든 것을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모님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커튼으로 가리워진 어두운 방 음침한 장소에서 사모님은 아무것도 없이 침대에 누우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고 싶으면 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발부터 천천히 탐하며 올라갔습니다. 발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 세심하게 저의 혀 끝으로 알아갔습니다. 허벅지 사이로 얼굴을 묻고 사모님의 꿀단지를 보려는 순간 사모님이 저의 머리를 끌어당기며 사랑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숲속에 있는 작은 우물에 물을 마시듯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그 우물 속으로 나의 얼굴을 모두 집어넣고 싶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사모님은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사모님은 잡으시고는 자신의 위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봉긋 솟은 산이 2개 있었습니다. 그 산을 저는 움켜쥐었습니다. 동진 씨 살포시 해줘. 여사님은 아프다는 듯 힘을 빼라고 그러시더군요. 힘을 풀고 손 만지듯 살며시 쥐어. 저는 물컹한 살을 어루만지며 참을 수 없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천천히 들어와. 너무 급하면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제하며 그 문을 열기 위해 찾았습니다. 숲속에 가리워진 신비로운 그 문. 제게는 안 보이는 그 문을 한동안 찾고 있을 때 여사님은 너 정말 경험이 없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나의 사탕을 잡고 그 문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느낌은 뇌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따뜻함에 뭔가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황홀함에 미쳐 하나가 된 순간이 너무 좋아 그 문에서 나오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게 생각한 짧은 순간, 나의 사탕에서 꿀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시트는 축축했고 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천장을 보고 있는 저의 위로 올라와 저의 사탕에 입을 대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살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사모님의 머리카락의 향기가 저의 코를 자극시키며 마치 꽃밭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난 한 번 더 정신이 나간 다음 잠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 깨어나 나머지 일 처리를 하고 그날 사모님과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차에 여벌의 옷이 있기에 다음날 새 옷을 입고 마치 오늘 출근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아침 11시쯤 돌아오셨을 때 저는 질투심이 나더군요. 사모님과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사모님을 생각하며 사장님이 출장을 가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같은 집 안에서 나만의 삼각관계에 빠져 지내왔습니다. 주말이 되면 사장님이 조기축구를 나가셨을 때의 사모님과의 사랑. 출장 가시면 밤새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날만 기다렸고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저에게 날라온 입영 통지서. 전 사장님에게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후임을 새로 뽑았습니다. 입대하기 3개월이 남았고 1월 한 달간 저는 선임형이 했던 것처럼 다음 후임에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후임은 30살의 유부남이었고 그렇게 저와 항상 같이 있었기에 사모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저는 쉬고 있었으며 2월 마지막 주에 사모님께 연락하여 밖에서 점심을 단 둘이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저수지가 보이는 모텔에 갔습니다. 거기서의 사랑은 처음 느꼈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강력한 황홀함이었다면 여기서는 끝이 없는 아쉬움의 저수지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2개의 산 밑에 2다리와 저수지 같은 그곳, 그리고 그 사이의 하얀 배. 마치 하나의 경치 좋은 저수지의 뱃속에 잠시 머리를 대고 쉬었다는 느낌의 여행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속에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별했고 첫 휴가를 나와 연락을 했지만 전화기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휴가 이틀째 되던 날 사무실을 갔었지만 사장님 옆에 계신 사모님은 내가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의 그 친절한 차가움이 느껴졌죠. 이날 이후로 사모님과 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뜨겁고 촉촉했던 여름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네요. 사랑했습니다. 사모님.